한때 아시아의 병자라고 불렸던 나라가 있었죠. 정말 굴욕적인 별명이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이 겪었던 그야말로 믿기 힘든 격동의 역사를 한 페이지씩 같이 넘겨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낡고 병든 제국,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눈부신 현대 국가. 이 두 모습이 불과 1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중국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100여 년 전 굴욕의 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장은 추락하는 거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청나라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면서 정말 막강할 힘을 과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3분의 1입니다. 19세기 중국은요, 전 세계 인구랑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거인이었어요.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곧이어 닥쳐올 추락이 훨씬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거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아편전쟁, 청일전쟁, 의화단운동. 계속되는 패배 속에서 중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게 영토를 떼어주고 주권을 내줘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한 거죠. 결국 중국에게는 아시아의 병자라는 정말 뼈아픈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이 굴욕적인 별명은 당시 중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훗날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복수심을 동시에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거인이 쓰러진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중국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장, 혁명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낡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려는 정말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 거죠. 이 거대한 실험의 설계자는 바로 중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순원이었습니다. 그의 혁명 철학인 삼민주의는요, 간단히 말해서 만주족 왕조를 몰아내고 이게 민족주의, 공화국을 세우고 이게 민권주의, 백성의 삶을 돌보는 이게 민생주의, 새로운 국가를 꿈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2년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무려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그 기나긴 제국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희망은 정말 짧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공화국은 너무나도 허약했고 나라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은 각 지역을 장악한 군벌들이 서로 물고 뜯는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이 극심한 혼돈 속에서 중국의 미래를 차지하려는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바로 세 번째 장,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세력은 중국의 미래를 놓고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도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민족국가를 원했고요. 반면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수억 명의 농민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습니다. 이 대립은 결국 끔찍한 피를 불렀습니다. 1927년 장제스가 한때 동맹이었던 공산당을 기습 공격해서 상하이에서만 무려 12,000명 이상을 학살했거든요. 이 끔찍한 배신은 수십 년간 이어질 잔혹한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공산당이 만들어낸 불굴의 신화, 바로 대장정입니다. 이건 그냥 군사적인 후퇴가 아니었어요. 10만 명으로 시작해서 10,000명도 채 살아남지 못한 처절한 여정이었지만 이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마오쩌둥은 절대적인 지도자로 떠올랐고 공산당은 마치 불사조 같은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친 내전과 전쟁 끝에 1949년 승리는 결국 공산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네 번째 장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신중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마오쩌둥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단숨에 중국을 농업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거였죠.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을 따라잡자. 이 슬로건에 당시에 엄청난 야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야망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끝나고 맙니다. 비과학적인 정책이 불러온 대기근으로 무려 4,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희망찬 구호가 정말 섬뜩하게 느껴지는
끔찍한 비극이죠. 대기근의 실패 이후에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마오쩌둥은 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문화대 혁명입니다. 그는 홍위병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를 선동해서 네 가지 낡은 것, 그러니까 낡은 사상, 문화, 관습, 이념, 이것들을 모조리 파괴하라고 지시했죠. 그 결과 중국 전역은 10년 동안 광기와 파괴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마침내 그 파괴와 혼돈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중국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이 이끈 위대한 경제적 전환입니다. 사실 마오쩌둥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념에만 얽매여였던 영구 혁명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결과로만 증명하는 아주 실용적인 노선으로 국가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의 해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그대로 유지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독특한 모델이 바로 훗날 중국 경제 기적의 엔진이 됩니다. 그 결과는 이 차트가 바로 보여주네요. 1992년에 덩샤오핑이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남순강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걸 기점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4%를 훌쩍 넘기면서 말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진짜 잠자던 용이 드디어 깨어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폭발적인 성장은 수억 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90년에 인구의 80% 이상이 극빈층이었던 나라가 2020년에는 그 비율을 1% 미만으로 떨어뜨렸으니까요.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빈곤 탈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년의 굴욕을 딛고 중국은 마침내 다시 세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과거의 그 깊은 상처를 동력 삼아서 달려온 이 거인은 과연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세계와 마주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역사에 쓰여지 않았습니다.